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를 쉽게 알려드리는 지산드림TV. 자, 오늘은 입주장이 막 도래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은 요즘 상황인데, 이때 계약금 포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마이너스 피로 던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내가 마이너스 피로 과연 사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매물 나오는 것 중에 뭐 계약금 포기도 있고 마이너스 피도 있는데, 이거 보면서 어떤 물건들은 와, 이거 진짜 사고 싶다. 돈 있으면 사고 싶다. 그런 건데, 이거 과연 이제 사도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 기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한번 예시를 갖고 제가 생각해 본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이제 평당 가격, 그죠? 평당 가격이 적정한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식산업센터가 최근 한 2, 3년 동안 굉장히 뜨겁게 분양가가 폭등을 했고, 지금 장이 굉장히 식었거든요. 굉장히 식었는데도 분양가는 어때요? 시공비가 급상승을 했고 금융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를 높이지 않으면 PF 대출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행사가 높은 가격에 잘 팔 수 있다 그래야 분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계속 오히려 폭등한 거죠. 분양가가 높으면 안 팔리지만 분양가를 낮추면 승인이 안 나서 분양을 못 하니까 어쨌든 분양가는 폭등했어요. 그럼 이게 적정한 시세로 전환이 이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즘 입주하고 있는 현장들은 가만히 보시면 이 분양가가 굉장히 급상승하기 직전에 분양가로 분양된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입주하는 물건들 중에서 전매 물건을 잘 찾으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참고로 이제 제 아내가 구리 갈매에 저희 지산드림 부동산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구리 갈매에는 지금 5개 지식산업센터가 입주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은 분양가 폭등 직전 가격에 분양된 것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제가 봤을 때 계산해 보면 상당히 매력 있는 물건들이 꽤 존재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예시를 한번 계산을 뽑아 봤습니다. 그 평당가의 또 한 가지는 이래요. 시공비가 예전에 그냥 웬만한 시공사에서 웬만하게 시공하면 그냥 한 400만 원 정도대, 그 정도 400만 원 안팎? 이 정도에도 시공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이제 같은 건설사도 거의 뭐 650을 넘어서고 있고, 그죠? 좀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데들은 거의 700에 근접한 시공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한 뭐 700만 원 초반이다. 이 정도 되면 이게 원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을 조금 쉽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가격이 원가가 비싸진 것에 대한 반영도 존재할 수는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건 수요가 있고 인기가 있고 선호도가 있어야 이 원가가 상승된 것이 시세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점은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입지인데, 그 입지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수요가 있냐는 배후 수요가 좀 받쳐줘야 되겠죠. 주변에 배후 수요가 잘 있고 어느 정도 입주율이 괜찮고 이러면 또 이제 상황은 더 좋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배후 수요를 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서울에 가까이 있는데 이 물건지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 그러니까 서울로 가까이 나오려는 기업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하철이 있는가, 이런 것도 보시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이 다 좋을 때는 지하철이 있는 지역도 잘 팔리고요. 지하철이 없는 지역도 그곳의 입지가 특징이 있으면 잘 팔렸어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청라 같은 경우 아예 지식산업센터들이 몰려있는 곳 자체에 지하철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의 비교치인 거죠. 그러나 내가 비슷한 동네에 지하철이 있는 곳과 지하철이 먼 곳, 이런 걸 좀 따져보면 역시 지하철이 있는 곳들이 현재도 선방하고 있다. 저희가 입주장이 이제 다가오는데 프리미엄 거래가 다 식으니까 비싸고 싸고를 떠나갖고 분양가의 프리미엄들이 막 100, 200 올라가던 것들도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이 있는 곳들은 입주장이 시작돼도 피거래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 거래가 되는 편이었고, 지하철이 없는 곳들은 진작에 피가 사라지고 마이너스로 바로 갔던 경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하철이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지역들은 확실히 선호도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겠다는 걸 오히려 더 볼 수 있죠. 당연히 뭐 분양을 받거나 일반 매매로 사시더라도 같은 조건이긴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선호호실을 기왕이면 선택하시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뭐 마이너스 피 계약금 포기라 그래서 누가 봐도 안 좋은 곳이라고 보이는 곳을 사서 내가 잘한다? 뭐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입주해서 쓸 거야. 그죠? 그런데 이 가격, 뭐 계약금 포기 대충 계산해 보니까 와, 내가 들어가서 잘 쓰고 있으면 괜찮겠어. 뭐 이런 경우는 조금 낫지만 우리가 투자의 관점과 또 실제 사용의 관점을 이렇게 믹스해서 봤을 때 아무래도 선호호실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제조호실이 좀 더 희소성이 있고 입주율도 좋고 굉장히 잘 되고 있다면 기왕이면 제조호실에서 선택하시는 게 낫겠죠. 자, 그런데 뭐 섹션 오피스나 상가 그리고 뭐 라이브 오피스, 기숙사 이런 곳들도 내가 목적성을 봤을 때 이제 기숙사를 예를 들면 기숙사가 뭐 시세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공정호실들보다는 반영이 이렇게 더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딘 편인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곳의 지역에 입지를 봤더니 기숙사가 임차 맞추기가 좋고 그래도 월세 받고 이런 거는 굉장히 더 양호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취득해서 향후에 월세 수입으로 전환되는 걸 좀 더 기대해 보겠다 하는 경우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입지별로 다르긴 한데 어쨌든 내가 어떤 호실 유형을 선택해서 들어갈지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어때요? 지금은 그냥 순수 투자자들이 움직이기에는 아까 이런 계산을 굉장히 잘해야 되지만 실제 내가 이용하려는 사업자시면 그런 경우는 내가 쓰기 좋은 호실, 그죠? 그 중에서 이 가능성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특히 예를 들어 상가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대출을 받아서 내가 사면 오히려 월세를 내는 것보다 더 비싼데 그럼 나는 이자가 좀 안정이 되고 그때 가서 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파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어려우니까 팔고 싶은 건데 금리가 낮아지고 안정화되면 그때 가서 내가 이걸 왜 팔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꾸로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사게 되는 경우에 이제 계산을 하겠지만 사게 되는 경우에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내가 초반에 들어가서 나중에 장사를 하면 바닥 권리금이 또 붙잖아요. 이런 바닥 권리금이 붙을 수 있다는 것까지 좀 계산에 넣어서 계산해보면 물론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전제가 돼야지 상가를 가게를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런 수식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그럼 마이너스 P로 이걸 산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한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P 또는 이제 계약금 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앞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생각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입주장이 막 왔을 때는 분양가의 프리미엄이 얼마 있냐. 그래서 뭐 프리미엄이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다가 장이 안 좋아지니까 100만 원, 50만 원 뭐 없어지고 뭐 마이너스가 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얼마냐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입주가 어느 정도 되고 시간이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분양가 개념은 사라지고 매매 시장에서 시세가 생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사서 그죠? 월세를 맞추고 한 2년 반 이상 가져갈 수 있다면 시세로 전환되는 장을 맞이하거든요. 그때에 대한 기대감을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제 아내가 있는 구리갈매에 있는 한 개 호실을 제가 샘플로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섹션 오피스입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분양 평당 임대료가 한 25,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해서 계산해 볼 수 있고요. 자, 2억 4천만 원짜리 이제 물건이에요. 2억 4천만 원짜리 분양 평수는 30평. 그리고 전용 면적은 한 15평 이 정도 됩니다. 대출 80%를 받고 2023년도에도 금리가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7에서 8% 정도까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를 가정을 잡았을 때 그냥 간단하게 한 달에 120만 원의 이제 이자를 내게 되겠죠. 근데 월세를 받으면 75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달 마이너스가 45만 원이 발생하겠죠. 자, 그런데 2억 4천짜리의 계약금 포기다? 그러면 2,400만 원을 내가 할인받은 거잖아요. 그럼 2,400만 원을 그냥
공실로만 계산을 하면 한 달에 120만 원의 이자가 나간다고 그냥 가정하면, 금리가 안 떨어지고 7.5로 나간다고 가정하면 나는 무료로 20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20개월을 벌었으니까 6개월치를 던져야겠다. 그래서 6개월치를 렌트 프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6개월 렌트 프리면 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아마 압도적으로 먼저 임차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6개월 렌트 프리면. 그럼 6개월 렌트 프리에 그건 이제 이어가는 것이 또 중요하겠지만, 그럼 6개월을 버리고 나면은 20개월 중에 14개월이 남아요. 근데 그냥 14개월이 남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임차인이 들어와 있으면 이제 내가 매달 부담할 게 줄어서 그냥 내가 대충 계산해 보면 결국에 토탈 37개월 정도의 시간이 또 주어진 거예요. 토탈. 예. 그 37개월이면 3년이 36개월이니까 3년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까지 내가 버틸 수 있겠다는 산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있냐 없냐 이런 장에서 시세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700만 원대 분양가거든요. 근데 아까 시공비도 비싸졌고, 그죠? 아마 그 동네에서 지금 신규 분양하려고 그러면 분양가 한 1200 정도 이상은 잡아야지 사업성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한 900, 1000 이 정도까지 3년 뒤, 4년 뒤에는 갈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자, 뭐 이제 이 숫자는 다 제가 뭐 맞출 수는 없고, 그러나 저희가 이 일을 해온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예상은 쉽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분양가 폭등이 반영되기 전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평당 시세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늘어나는 건데, 평당 200만 원이 늘어나면 내가 넣은 원금이 아까 2억 4천짜리에 2,400만 원에 거기에 이제 취등록세하고 좀 넣고 부가세 돌려받았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원금 대비해 갖고 평당 200이면 이게 3천 넣었는데 6천이 벌린 거거든요. 그러면 2배가 된 거예요, 원금 대비. 그런데 만약에 평당 300이 올랐다 그러면 9천이 돼서 3배가 된 겁니다. 원금 대비해서. 자,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 꽤 괜찮은데, 중요한 건 금리가 조금 진작돼서 예를 들어서 7.5에서 한 4.5까지만 가준다 그러면 매달 플러스 월세예요. 그럼 매달 플러스 월세 받고 있으면서 시세가 평당 200, 300. 그러니까 시세 1000은 제가 볼 때 3년, 4년 사이에는 충분히 간다고 보면, 그러면 상당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냥 순수 투자로만 접근하시면 또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내가 실제로 사용해서 이걸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뭐 상가가 됐던 뭐 사무실이 됐던 공장이 됐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잘 알아보고 계산기 두드려 봐서 내가 지금 고금리에도 대출을 받아서 이걸 충당하고 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굉장히 아름답죠. 자, 이런 것들 복잡한 수식을 떠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피나 계약금 포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돈을 대충 계산해서 6개월 렌트 프리 주고 내가 1년 이상 끌고 갈 수 있으면 1년 6개월이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 감당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좀 더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할 수 있으니, 지금 뭐 내가 그냥 월세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계산 잘 해서 매수를 해서 그거를 사용하시면서 자산 가치의 상승과 금리 안정화 됐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식사원센터 마이너스 피해 사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물건들 현장별로 우리가 월세나, 그죠? 임대료 수준 이런 것들 이제 다르고, 또 대출에 따른 또 퍼센테이지는 달라지겠지만, 대출을 어느 정도 고금리로 잡고, 그리고 월세는 그냥 현장에 어느 정도 맞춘 겁니다. 아마 이미 굉장히 장이 뜨거워서 장이 좋을 때 임대를 맞춰도 이미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었던 뜨거운 동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냥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논리를 작동시키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린, 그래도 여기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우 수요가 있고, 그리고 분양가가 많이 폭등하기 전 가격에 분양한 물건들, 요즘 입주하는 것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 것 중에 잘 선택해서 계산해 보시면 좋은 결과값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라면 원하시는 영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